어느덧 블랙미러 시즌1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기억에 대한 것입니다. 하루를 산 기억을 파일로 만들어 귀 뒤에 심은 인공지능 칩에 저장하였다가 그때그때 꺼내보면 어떨까요? 컨트롤 박스를 돌리기만 하면 자신이 바로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전에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 18개월 전에 일어난 일도 텔레비전 화면에 그대로 내보일 수 있습니다. 회사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은 면접자의 기억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비행장과 같은 공공시설 또한 사용자의 기억을 들여다봄으로써 신원조회를 대신합니다. 상대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고 6주 전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알면 테러범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장된 기억을 들여다보며 당시 상대가 어떤 표정을 지으며 말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일상에 자질구레한 일까지도 기록이 되니 사람들은 망각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기억만 있고 망각이 없는 사회를 상상해 보세요. 커피 한 잔 정도 되는 싼 값으로 기억장치인 윌로우 브레인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30년의 기억을 백업할 수도 있답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사람들은 그만큼 거짓말을 하지 못할 테고 그러면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맑아지게 될까요? 문제가 발생할 시점에 기억을 불러내면 누가 잘못인지 쉽게 가려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텔레비전 화면에 기억을 띄워놓으니 반박을 하려야 할 수도 없습니다. 망각이 사라진 이 세계를 우리는 유토피아로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디스토피아로 불러야 할까요? 저장된 기억을 불러내는 방식이므로 굳이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가락만 움직이면 기억이 알아서 눈앞에 스크린처럼 펼쳐집니다. 기억 저장 파일을 찾아 누르기만 하면 잊었던 기억이 현실인 듯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부부간 섹스도 황홀했던 시절의 기억을 불러놓고 할 정도로 기억장치는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면접 시험을 보고 급하게 파티 장소에 들른 주인공 리암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 또한 틈이 날 때마다 저장된 기억을 불러내어 상황을 확인합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면접관의 몸짓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며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신혼부부를 축하하는 파티에서 리암은 아내와 한 남자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도는 걸 감지합니다. 두 사람은 별다른 관계가 아닌 척하지만 리암은 두 사람이 벌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자꾸만 미심쩍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몇 년 전 여행 중에 만나 일주일을 같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피가 리암을 만나기 이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녀는 조나스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리암에게 이미 마라케시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했습니다. 리암은 집에 와서까지 조나스에 대해 집요하게 캐묻습니다. 피에 말맞다나 집착에 가깝습니다. 그녀 입장에서는 피가 바짝 마를 일입니다. 그날 밤 리암은 저장된 기억을 되돌려보며 피와 조나스가 나눈 대화를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조나스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은 웃지 않는데 유독 피가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가 식사를 하면서 조나스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비교하기도 합니다. 저장된 기억을 스크린에 띄워볼 수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리암은 조나스와 아내가 아직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가 부정할수록 리암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더 확신합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아침나절에 조나스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리암은 조나스의 기억장치에 저장된 아내의 파일을 억지로 지웁니다. 기억 파일을 지웠으므로 조나스는 더 이상 아내와 관련된 기억을 현실처럼 느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리암이 원하는 대로 되었으니 이제 리암과 피의 불안은 해소된 것일까요? 조나스의 집에서 난동을 부린 리암이 어느새 밖으로 나와 운전대에 얼굴을 묻고 있습니다. 급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나무를 박은 모양입니다. 운전석에서 내리는 리암은 기억장치에 저장된 기억들을 되돌립니다. 술김에 벌인 일이라 그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저장된 기억을 확인하던 리암이 절망하듯 땅에 주저앉습니다. 그는 기억 속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조나스의 기억에서 리암은 18개월 전에 아내와 조나스가 하룻밤을 같이 보낸 파일을 발견합니다. 18개월 전이면 리암과 피가 결혼한 뒤입니다. 피는 그러니까 남편 몰래 조나스와 바람을 핀 것입니다. 그것도 부부가 잠을 자는 침실에서요.
당시 리암은 피와 싸우고 닷새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조나스는 바로 그 기간에 만난 셈입니다. 리암은 아내의 기억장치에 담긴 장면을 억지로 스크린에 올립니다. 이러고도 두 사람이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아내는 지금까지 남편을 속였고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깊이 잠든 상처를 집요하게 헤집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내와 헤어진 후에도 기억장치에 저장된 파일을 계속해서 불러냅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히지 않습니다. 기억 파일을 지우지 않는 한 리암은 기억에 사로잡혀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네 삶에서 망각은 이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억하고 있는 것이 빛을 냅니다. 모든 기억을 파일로 저장함으로써 리암은 스스로 깊이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듭니다. 한번 빠져들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 말입니다. 늪에서 벗어나려면 기억을 제거하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억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귀 뒤에 삽입된 기억 저장 장치를 빼내면 됩니다. 끊임없이 눈앞을 오가는 아내의 기억에 질린 리암은 드디어 장치를 떼어낼 결심을 합니다. 면도칼로 살을 짠 후 펜치로 기억 장치를 빼내면서 드라마는 끝납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 아내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질 것입니다. 금방 아내를 잊을 수는 없겠지만 스크린에 띄워 그녀를 현실처럼 느끼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리암이 피와 다시 화해하면 모를까? 피에 대한 기억은 리암을 구렁텅이로 모는 삶의 계기가 될 뿐입니다. 그런 기억은 어떻게든 잊어야 합니다. 망각할 것은 망각해야 우리는 단 한 번인 이 삶을 그나마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망각되는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기억은 있는 법입니다. 그런 기억이 아닌 다음에야 다른 일들을 기억할 까닭이 무에 있는가요?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을 서서히 침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기억의 영역까지 과학기술이 침범하면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기억은 개인 고유의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침범할 영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사적 영역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리암은 조나스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여 아내가 저지른 일을 밝혀냈습니다. 진실을 한다는 명분으로 아내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여 두 사람이 벌이는 미래를 두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과학기술의 한계는 없는 것일까요? 과학기술이란 이름을 달면 개인의 고유 영역이 무너져도 상관없는 것일까요? 과학기술이 인간의 정신을 올가매는 상상이 서서히 현실화되는 상황 속에서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합니다. 정신을 놓는 순간 인간은 과학기술의 영원한 노예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